금요일에 학원이 없나요? 오늘 금요일 날 오시는데 나한테 몇 시에 올 거예요? 계산했죠? 그러면은 몇 시죠? 5시 반? 그때 오세요? 금요일이 괜찮아요. 그 5시 반에 맞춰서 오세요. 이번 주요? 네, 이번 주. 이번 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그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주간 테스트 보는 시간이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정적분 쪽 구분구조법부터 개념을 잠깐 싹 훑을게요. 한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5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는 못할지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구조법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실전적인 것만 할게요. 이론적인 거 하지 않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에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 곱하기 n분의 b 빼기 a 이 친구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정의한다. 근데 참고로 이 친구는 우기준잡기입니다. 좌기준잡기도 있다는 얘기죠. 좌기준잡기는 어떻게 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생겼는데 k는 0부터 n-1까지 f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k 곱하기 n분의 b 빼기 a 이게 좌기준잡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함수가 있어요. fx가 있습니다. y는 fx가 있습니다. 여기가 x는 a고 여기가 x는 b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목적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를 n등분 한 겁니다. 이렇게 n등분 했어요. 이렇게 n등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가 전체가 b 빼기 a였는데 이걸 n등분 한 거니까 이 한 칸의 너비가 n분의 b 빼기 a였던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잘라낸다 할지라도 이게 곡선이잖아요. 각각이 넓이를 못 구하는 게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친구를 사각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곡선이랑 선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중에서 이 오른쪽을 잡고 직사각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을 기준으로 잡고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갔던 거죠. 여기도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직사각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 거예요. 몇 개? 내가 n등분 한 거니까 총 n개 n개만큼 만들어 나간 거예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싹 다 더하면 이 곡선의 넓이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오차가 생기잖아요. 실제 곡선 넓이보다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운 거냐면 야 그럼 더 많이 쪼개면 이 오차가 점점 줄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실제로 볼래요? 보세요. 똑같은 그래프를 치고 얘를 두 조각만 나눌게요. 그럼 이 넓이하고 4개로 나눠볼까요? 4개로 나눠볼게요. 4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맞나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이만큼의 오차하고 4개로 나눴을 때 오차를 보시면 당연히 누구 쪽이 오차가 더 작습니까? 4개로 쪼갠 게 오차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오차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줄일 거냐면 쪼개는 개수를 무한대까지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실처럼 자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그렇게 잘라내면 이 곡선 넓이랑 그 사각 넓이 합이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더할 건데 뭐 하면 이게 지금 n개라면서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사각형부터 n번째 사각형까지 더할 건데 가 되는 거죠. 더할 건데 그럼 이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sk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sk를 1부터 n까지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sk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우린 높이하고 밑변의 길이가 필요한데 밑변의 길이는 이미 알아요. 뭐 이 한 칸의 넓이인데 이 b 빼기 a를 n등분한 거니까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 빼기 a가 되는 거지. 그 높이만 알면 되는데 높이는 요걸 기준으로 잡아서 사각형을 만든 거니까 이게 높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네.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친구의 x좌표가 필요했는데 얘가 k번째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a로부터 이 간격이 총 k번 왔을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사각형은 이 간격이 a로부터 한 번 온 거고 두 번째 사각형은 a로부터 간격이 두 번 온 거고 세 번째 사각형은 세 번 왔겠죠. 그럼 k번째는 k번 왔겠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a로부터 간격이 k번 왔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때 y값은요.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a k였을 거고 y값은 요거를 함수에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그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sk라는 것은요. k는 1부터 n까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높이 곱하기 밑변이라고 할게요. f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가 높이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싹 다 더한 게 이 사각형의 넓이 합이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이 쪼개지는 개수를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이게 얘였던 거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정적분의 정의에서요.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시면 fx가 0보다 클 때는 넓이가 나온다고 배우셨잖아. 그래서 얘랑 같다 라고 식을 준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럼 좌기준잡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가끔 그 응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좌기준잡기는 뭐냐면 자 k가 0부터죠. 여기 0 집어넣으면은 처음 스타트의 함수값이 여기인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사각형, 여기 간격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왼쪽에서 기준을 잡아서 사각형을 만들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요. 잘 봐요. 여기서 이제 이만큼이 우기준잡기하고 좌기준잡기의 첫 번째 사각형의 차이거든요. 요거는 우기준잡기와 좌기준잡기의 두 번째 사각형의 차이고 그럼 이 차이들을 싹 다 더하면 좌기준잡기하고 우기준잡기의 전체 차이가 발생하겠죠. 오차량. 그죠? 둘의 차이량은요. 이걸 봐보세요. 얘네들을 싹 밀어요. 그럼 얘가 여기 와서 붙을 거고 얘가 여기 와서 붙을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얘도 쭉 밀면 여기 와서 붙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오차들을 싹 다 밀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나와요. 괜찮은? 그런데요. 이 친구의 길이는 FB에서 FB는 요점의 y좌표였거든요. FB에서 요점의 y좌표를 빼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 높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FB 빼기 FA인 거예요. 요 높이가. 괜찮아요? 그런데 한 칸의 너비가 여기 너비가 얼마죠? n분의 b 빼기 a잖아요.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fb 빼기 fa인데 이게
좌균잡기와 우균잡기의 차이였던 거예요. 오차량. 근데 이걸 n을 어디로 보낼 거예요? 무한대로 보낼 거지. 그럼 어차피 상수. 어차피 상수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이 결과는 0으로 수렴하겠지. 그 오차가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얘네 둘이 같은 값으로 가고 있다는 증명도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가끔 나올 거예요, 문제. 가끔 나올 거야. 이거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구분구조법의 기본 정의입니다. 기본 정의. 이해돼요? 지울게. 지운다. 좀만 힘내요. 뭐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복습한다는 어차피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하라고 안 하니까 한번 눈으로 보신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난 이제 뭐 할 거냐면 좌균잡기 이제 관심이 없어요. 왜? 우균잡기랑 같다는 거 내가 증명했거든. 그지? 같은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얘를 일로 변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게 좀 중요하죠? 자,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더하기 n분의 빅배기 a 곱하기 k n분의 빅배기 a 에서요, 나는 이 안에 있는 친구를 x로 바꿀 거예요. 실제로 이 노란색 결과는 a부터 b까지 fx dx로 나올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난 이 안에 있는 친구를 x로 둘 거야. 자, 그 다음에 간단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해 줄게요.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랑 k가 1부터 n까지 갈 때는 인테그랄로 바뀝니다. 자, 인테그랄이요. 사실 이게 여기 꼬다리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s를 위로 쫙 밀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예요. 어떤 s냐면 서메이션의 s를 따온 거거든요. 근데 서메이션이 또 누구도 있냐면 얘도 서메이션이야. 얘 시그마. 이 시그마도 서메이션의 s를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사실 같은 의미인데 이건 합친다, 얘도 합친다. 얘는 넓이를 합치는 거고 얘는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거 수열의 합이었던 거고 어차피 더한다는 건 똑같은데 기호가 똑같아서 다르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의미가 있죠? 시그마를 무한으로 보냈어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음? 좋아. 자, 이제 여기가 진짜야. x가 현재 a 더하기 n분의 빅배기 a 곱하기 k입니다. k는 현재 1부터 n까지 갈 거야. 그럼 k가 1이었다고 쳐볼게요. 1 집어넣으시면 a 더하기 n분의 빅배기 a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럼 k가 1일 때는 이 친구가 a가 돼요. 그래서 x가 k가 1가 시작이었잖아. 그래서 x의 시작값이 a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에서부터가 되는 거지. 그럼 끝은 어디겠어요? k가 n일 때가 끝이겠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더하기 k에다가 n 집어넣는 거야. 그럼 빅배기 a만 남죠. 날라가시면 여기는 n이 없으니까 그 결과는 b예요. 끝이 b였어. 가 되는 거고. 자, 마지막 k가 2일 때를 볼게요. 왜? 간격을 보려고 하는 거야. 얘는 a 더하기 n분의 빅배기 a 곱하기 2거든요. 그럼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차이는 n분의 빅배기 a죠. 이게 x 변화량이에요. 델타 x야. 델타 x 변화된 양. 그 델타 x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dx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얘가 차이가 이만큼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dx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이 x는 그냥 그대로 x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 모양으로 바뀌는 거야. 현재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연우가 좋아하는 거는 n분의 k를 x로 바꾸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저걸 좋아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연산이 굉장히 편해진 부분이 있어서인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x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 다 빨간 계열밖에 없는 거. 자, 이번에는 n분의 k를 x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n분의 k가 x가 n분의 k인 거예요. 이번 버전은. 근데 여전히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여전히 인테그랄입니다. 자, x가 n분의 k잖아요? 그럼 k가 1부터 시작이 되면 1 집어넣으면은 n분의 1인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럼 얘가 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시작이 0입니다. 그 다음 k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얘가 n분의 2니까 이 둘의 차이는 n분의 1이에요. 얘가 지금 dx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dx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n분의 1만 dx로 올 거예요. 그럼 앞에 2n은 어떻게 해요? 앞에 곱해주세요. 오케이? 곱해져 있는 거야. dx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k에다가 n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이잖아. 1이죠? 그래서 밑끝이 1인 겁니다. 자, n분의 k를 x로 쓸 때 가장 큰 장점은 윗끝과 밑끝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0과 1로 고정입니다. 그럼 우리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n분의 1이 dx인 것도 고정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다 숫자 처리하면 돼요. 이제 끝날게. 갈게요. f a 더하기 b 빼기 a 곱하기 x. 그치? 이 b 빼기 a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는 이 꼴을 뭐라고 그랬냐면 p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a 더하기 px dx 꼴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얘기예요. 알겠죠?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 챘어야 돼. 뭘요? 요 안에 있는 걸 어디까지 x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 정적분의 모양이 팍팍팍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차라서 내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나는 이걸 전체로 x로 두는 게 편하다. 그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fs가 워낙 더러울 때는 이 안에 x 들어간 게 제일 이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서 하세요. 알겠나요? 요거까지만 하시면 구분적으로 끝. 얘들아 잘 들어라. 이 개념 수업은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 시간이 끝이야. 마지막이란 말이지. 빼먹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이니까 좀 보면서 합시다. 뭘 볼 거냐면 빼먹지 않는 얘기니까 도형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기존에 있던 건 그래도 두시고 기존에 있던 건 뭐냐면 a부터 b까지 fx로 둘러싸여 있는 x축하고 fx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절대값을 씌우세요. 였어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방금 구분구조법이랑 엮어서 잘 봐봐. 구분구조법을 하실 때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요, 사각형 넓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구할 때 fx하고 여기에 x좌표를 해서 여기 뭐 dx라고 할게요. fx 곱하기 dx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 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자, 그건 뭔 소리냐면 여기 fx랑 이 간격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fx의 y값이 양수일 땐 넓이인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fx가 언제일 때? fx가 x축 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결과를 해버리시면 이 사각형 넓이라고 생각하고 구했던 그 친구 fx 곱하기 dx가요. fx 곱하기 dx가 이 결과가 음수인 거야. 이건 간격이니까, 이 간격이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고요. 이 fx가 뭔 거예요? 함수값이잖아요. 그 fx가 음수면 이 결과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정적분 결과가 fx가 양수일 땐 넓이가 나오는데 fx가 음수일 때는 넓이의 부호가 반대로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이해돼요? 요건 이해되시죠? 이건 수투에서도 되었는데 수투에서는 구분구조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하나만 더 하시면 이런 게 있어요. 얘가 여러분들이 보기 이렇게 생겼대요. x는 gx라는 거래.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습니다. 그때 요 넓이를 구해보라는 거야. 여기는 c고 여기 d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자, 이 넓이를 구해보래요. 그때 이걸 이렇게 구하래. c부터 d까지 y dy를 하면 이 결과가 s의 넓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뭔 소리냐면 잘 봐. 아까 전에 fx dx 좀 볼래요? 아까 내가 이미 다 힌트를 줬는데 여기 a부터 b까지 이 넓이를 구하실 때 여기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걸 다 더할 거잖아요. 요 간격이 dx라고 넣고 요걸 fx라고 넣었죠. 함수값. 그죠? 맞나요? 그럼 이거를 a부터 b까지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걸 기호로 a부터 b까지 사각형의 넓이를 싹 다 더하세요. 였던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이 사각형을 만들어 싹 다 더할 건데, 자, 이 간격은요 y축을 쪼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dy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x좌표가요, 이 친구의 x좌표가 gy잖아요?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gy 곱하기 dy였을 거란 말이지. 이걸 어디부터? c부터 d까지 다 더하세요. 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 친구가 이 영역의 넓이라는 사실이 납득이 되시지. 괜찮아요? 근데 한 발자국만 더 나갈게. 나 이 넓이가 궁금한 거예요. 괜찮은? 맞아요?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걸 응용해 볼게. 우리는 x는 gy가 필요하다.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뭐 하면 돼? y 빼기 1은 x 세제곱이니까 x는 세제곱근 y 빼기 1로 쓰시면 얘가 지금 gy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어디부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gy dy를 하면 되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게 정체가 뭐냐면 이 친구의 역함수를 얘를 fx라고 하고 얘는 y는 f 역함수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이 역함수라고 하시면 이 친구를 1부터 2까지 f 역함수 x dx를 구한 결과가 얘. 쉽게 말해서 이 y를 x로 바꾸잖아요. 바꾸시잖아. 이게 역함수 정적분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역함수 구할 때도 봐봐요. 역함수 구하면 무슨 축 대칭이에요? 무슨 뭐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이죠. x랑 y를 바꿀 거잖아. 그 역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얘들아 좀 힘내라.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1부터 2까지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역함수에서 1부터 2까지 정적분 때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는 것이지. 괜찮아요? 사실 이건 뭐라고요? 역함수 정적분이랑 연관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었던 거예요. 정리만 좀 해놓으시죠. 여기까지 엮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여기 더워. 땀이 나네.
칠게요. 자, 이제 속도로 가요. 빨라. 나 빨리 할 거예요. 나 1시간 안에 끝낼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내용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위치와 이동거리요. 이것만 적어 놓으세요. 이거 물리 안 하신 분, 물리 했다. 아, 다 했어? 아니, 두 분 안 했어. 물리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자, 속도를요, A부터 B까지 이거부터 좀 알려드릴게. 일반적으로 S라는 기호는 위치를 나타내고요. VT는 속도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AT는 가속도를 의미하는데, 이 T는 뭐냐면 T초에서예요. 그럼 ST는 뭐냐면 T초에서의 위치, 현재 위치. VT는 T초에서의 현재 속도. AT는 현재 T초에서의 가속도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막 움직이고 있는데 찰칵 찍은 거예요.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때 이 순간의 속도, 위치, 가속도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고 나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친구는 T가 A일 때에서 T가 B일 때까지 변화한 위치량인데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SB 빼기 SA입니다. 그러니까 B에서의 위치에서 A의 위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초, B초로까지 변화한 위치량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ST를 미분하면 VT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VT의 부정적분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거를 부정적분하면은 ST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초에서 T는 B에서 위치가 궁금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SB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B초일 때 위치 어디임?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얘는 무엇입니까? 얘는 A초일 때 위치.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초기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위치인 거예요. 시작했을 때 위치가 있었겠죠. 거기에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초기에 3에 있었는데요. 위치 변화량이 5만큼 이동했대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8로 가는 거죠. 이래요. 초기 위치에다가 변화된 위치량을 더해주면 현재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인지 보여줄게. 자, 3초일 때, T가 3일 때 점P는 원점에 있었대요. 여기 있었대요. 그런데 A 3초일 때부터 6초일 때까지 위치 변화라는 걸 잡아보니까 마이너스 4였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 그 3초일 때 6초일 때 위치에서 3초일 때 위치를 뺐더니 이 결과가 마이너스 4였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라고 알려줬죠? 처음 3초일 때 위치가 0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6초일 때 위치는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마사였어 라는 얘기지. 그럼 어디에요? 마이너스 4일 때 언제? T가 얼마일 때? 6초일 때 여기 와 있답니다. 그 사이에 얼마큼 움직였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 뭐만 알아요?
현재 6초일 때 여기 있어 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괜찮아? 현재 얘가요 부산 찍고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얘가 플래시라고 생각을 해봐요. 왔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과정을 알아? 몰라? 몰라요. 우리는 뭐만 알아? 아 얘가 지금 6초일 때 여기 있어 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그죠? 괜찮니? 좋아요. 이게 지금 위치입니다. 위치는 다음과 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를 구하시면은 그 순간에 얘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이게 궁금한 거야. 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큼 움직였어?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 있는 건지 그냥 이렇게 와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가 그 사이 동안 움직인 거리가 필요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이동거리가 필요한 거야. 자, 이동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별거 아니야. 정확히 표현하면 t가 a에서 t는 b까지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라고 합니다. 점이 움직인 거리 어떻게 하면 돼? a부터 b까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걸 전제품 때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또 나오지? 절대값 vt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 근데 속력은 오른쪽으로만 가. 왜요?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간 것도 오른쪽으로 간 것처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속력은 그런 거예요. 속력은 방향을 지운 거야. 방향성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삼간 것도 삼간 거고 뒤로 삼간 것도 삼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속력.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게 살아나냐면 이 친구를 계산하시면 얘가 원래 정적 분결과하면 음수인 능력은 음수로 나오고 양수, 속도가 양수인 건 양수로 나와서 둘을 더해버리면 소거 되잖아요. 양수하고 음수가 소거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얘를 다 양수로 바꿔서 계산했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도 더해지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도 더해지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움직임 총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음? 그래서 요거를 접근하시면 이동 거리가 나온다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해놓으셔야 속력 속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죠. 또 해줘야 되는 거 있지? 그래. 이거 잘 못하더라. 이거 몇 개 넘겨? 필기할 수 있는 시간 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약간의 벽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2차원. 1차원. 자, 여기 넘어오면 2차원이에요. 차원을 넘어온 거야. 차원을 넘어왔어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점 P의 운동에 대한 해석이에요. 오케이? 얘는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는 점 P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아예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너무 깊숙이 다루면 이제 물리투랑 구별이 안 가. 그죠? 이걸 구치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리투를 하지 왜 이걸 해? 그죠? 그래서 아주 가벼운 부분만 살짝,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물리투 하려면 미적분 해야 될걸? 약간 이런 느낌 정도만, 냄새만 살짝 알려드리는 거야. 뭐? 이 2차원에서 우리 다루는 건 딱 이거만 배워요. 곡선기록. 또는 이걸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점이 움직인 거리인데 얘랑 똑같은 말이죠? 점이 움직인 거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가 붙냐면 평면에서 라는 게 붙어요. 자, 이것만 배우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예 그냥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 구분고정법을 푸는 거예요. 에? 그게 왜 갑자기 그게 나와요? 자, 봐봐요.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 칠게요. 그럼 이 친구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야, 얘가 A에서부터 T겠죠? 야, T가 A일 때예요. 여기가 T가 B일 때야. 그때 이거 용어부터 알아갑시다. 용어부터. 여기에 X좌표를 뭐라고 그러면 X인데 T가 A일 때 X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Y좌표는 Y라고 부르긴 하는데 T가 A일 때 Y좌표인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면 이 정의좌표를 X를 FT, Y를 GT 라는 얘기예요. 뭔 소리야? T가 T일 때 X좌표, T가 T일 때 Y좌표를 그걸 만족하는 함수를 FTGT라고 해야겠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FA, GA가 이 점의 좌표가 되겠죠. T가 A일 때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F, B, G, V 이가 될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됐죠? 그럼 아니야. 이 점, 이거 X좌표, Y좌표를 T에 관한 4개 변수로 표현한 거예요. 갑자기 추억 돋죠? 4개 변수. 넘어가. 4개 변수 미분 배웠잖아, 우리. 자, 일로 와. 가. 그때 여기서 이 곡선길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n등분 할 거예요. 또 쪼개요? 네, 또 쪼개요. 자, 그래서 뭘 더 할 거냐면, 얘, 얘를 더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곡선이잖아요. 곡선인데, 직선처럼 생각하자, 이거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친구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피타고라스를 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요렇게 쪼개버리면, 이 간격이 이 FT가 변화라는 얘기잖아요. 델타 FT. 요 길이를 델타 GT. 그럼 요 빨간색의 길이는, 이 빨간색의 길이는 루트에 델타 FT의 제곱. 얘는 델타 GT의 제곱이라고 쓰시는 거죠. 이걸 어디부터? A부터 B까지 싹 다 더하세요. 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 델타 FT하고 델타 GT가 뭐냐? T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친구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제 그냥 어물쩍 넘어갈게요. 너무 딥하게 설명하면 너무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자, 이 델타 FT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이 FT라는 친구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것으로 해석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델타 T가, FT가 뭐예요? F 프라임 T. 자, 델타 GT는 뭐죠? F 프라임, G 프라임 T.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이 식을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식이 튀어나오죠? 요만큼 곡선 길이는 A부터 B까지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 DT입니다. 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게 뭐였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구분구조법에서 튀어나온 거다. 피타고라스 쓴 거다.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 좀 이따 요거 갈게요. 곡선 길이를 다른 걸로도 표현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 무섭고 그래서
점 P가 움직인 거리를요. A부터 B까지 점 P를 ft, gt 라고 뒀을 때 점 P가 T는 A에서 T는 B까지 움직인 거리는 다음과 같이 사용해요. A부터 B까지 루트 F'T의 제곱 G'T의 제곱 dt 라고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이거예요. 이만큼 길이인 거죠.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곡선의 길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얘는 점 P가 봐봐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지금 우리가 구한 거예요. 이걸 구한 거예요. 다시 이 길이를 구한 거, 이거 움직인 거리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다르게 바라보면 내가 이 동영상 촬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걸 다 그냥 다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치가 남겠지. 동영상으로 찍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그러면 다 연결하면 뭐처럼 보여요? 선처럼 보이죠? 자, 봐봐요. 움직이는 거 보면 점이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걸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연결하면 곡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얘가 움직인 거리랑 곡선 길이는 같은 거인 거죠. 그래서 이 곡선 길이하고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 왔다 이제. 이 점 P의 자치의 방정식을 원래는 여기는 fx로 돼 있는데 내가 그냥 fx하고 얘를 겹치잖아. 그래서 내가 y는 hx라고 할게요. 일부러 모양 바꾼 거예요. 원래 다른 식은 이거 fx로 돼 있어 공식에. 나는 이게 얘랑 구별 주려고 hx로 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이렇게 생긴 이 함수를 y는 hx라고 둔 거랍니다. 오케이? 근데요 이 친구는 지금 뭐에 관해서 적분을 하고 있냐면 t에 관해서 적분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걸 줬으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우리한테 딸랑 이것만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우리 t랑 ft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곡선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하지. 근데 궁금하지. 안 궁금할 수 있는데 궁금한가 봐요 얘는.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럼 이거일 때는 어떻게 구하지? 인 거죠.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그게 다 왔어. 잠깐만 오해할 만한 이상한 걸 써. 이거였던 거죠. 괜찮아요? 아유, 다 왔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 개념을 좀 써놓을게요. 자, 요 점의 x좌표가 알파고요. 이 점의 x좌표가 현재 베타인 거예요. 알겠죠? t가 a일 때 x좌표 알파, t가 b일 때 x좌표 베타였던 거야. 오케이, 자, 간다. 그러면 이 친구를요, 우리 어떤 작업을 통해서 구할 거냐면 dt를 dx로 바꿀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한테 dt분의 dx를 곱하면 dt 날아가고 dx만 남죠. 그런데 얘가 있던 거야, 없던 거야? 없던 거잖아. 그래서 얘한테 dx분의 dt까지 곱해줄게요. 그러면 바뀌는 게 하나 없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 넣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요, 모양을 좀 바꾸셔야 돼. 잘 집중해서 봐야 돼. 오늘 이거 5분이면 끝나요. 조금 봐주세요. 자, 얘가 x라며, 얘가 y고, 이 친구는 t로 x를 미분한 거의 제곱이고요. 맞죠? 이 친구는 t로 y를 미분한 거의 제곱이에요. 얘를 이 안으로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dx, dt의
제곱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루트로 들어갈 때는 그 얘한테 어떻게 곱해지는 거야?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 바깥에는 이미 dx로 바뀌었어요. 날라가서 얘만 남았거든. 괜찮아? 자, 간다. 일로 다 왔어. 얘랑 얘랑 곱한다잉. 둘은 역수죠. 둘은 역수잖아. 곱해지면 뭐 돼요? 1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얘가 루트에 1 더하기로 바뀌었어. 얘랑 얘랑 곱해서 1 됐어. 얘랑 얘랑 하면 dt제곱이랑 dt제곱이 날아가고 dx분의 dy의 제곱만 남아요. 맞아요? 밖엔 dx가 있죠. 자, 이제 이 친구가 1로 다 왔어. 얘는 뭐야? t에 관한 적분이었죠. 그래서 t가 a일 때부터 t가 b일 때까지 적분을 때려라 였었는데 이 친구는 x에 관한 적분이죠. 그러니까 누구 어디부터 어디 표시해야 되는데 x가 어디부터 알파부터 x가 베타까지 적분을 때리세요 로 바뀌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 뭐요? 여기가 f 프라임 x의 제곱이었던 거죠. dx는 dy는. 괜찮아요? 끝. 이게 곡선 길이 공식의 정체입니다. H 소리 였죠. 이거 이렇게 붙은 거니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곡선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혼자 개념 복습을 하시면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 여러분들이 이제 5개념까지는 아니고 그냥 읽었는데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옛날에 나도 정석으로 혼자 공부할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끝까지는 아니고 거의 끝날 때쯤 알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나이를 이해시키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리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선생님 짜증내셨어요. 한 6번째 물어보니까 야 너는 이거 이해가 안 되니? 그랬더니 잘 안 된다 했더니 선생님이 외워 그럼 외워. 도저히 다른 건 다 이해가 됐는데 이거 하나 이해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한 2주 정도 더 괴롭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를 했어요. 마지막에. 근데 그때 내가 이해를 잘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개념서에나 똑같이 써져 있는데 이게 혼자 할 때 짜증나는 거야. 잘 봐봐요. 어떤 포인트냐면 여기 A부터 B까지 위에 안 읽고 보면요. A부터 B까지 F' T제곱 플러스 G' T의 제곱이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이게 현재 P가 움직인 거리래요. 이거 잘 기억해둬요. 밑에 볼까요? 여기도 A부터 B까지 1 더하기 F'X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큰 생각이 없던 거야. 여기도 AB고 저기도 AB니까. 근데요, 이 친구를 곡선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밑끝 아래끝을 바꿔 안 바꿔. 여기도 AB고 거기도 AB니까 안 바꿨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1부터 3까지 적분을 때렸다고. 근데 답이 자꾸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왜요? 왜요? 그랬더니 야 치환을 쓰면은 범위를 바꿔야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 왜?
실험이 안 됐는데요? 그냥 여기 dt에다가 dt분의 ds 곱해준 거잖아요. 실험을 한 적이 없는데 범위를 왜 바꿔요? 그래서 개념서를 다시 봤지. 선생님이랑 같이 정석을 펴놓고 너 새끼 너 와. 너 네 청소를 펴주시더라고. 자, 읽어. 점 P가 T가 A의 초에서 B초까지의 움직인 거리에 대한 결과값. 맞아요? 자, 밑에 다시 읽어볼게요. X가 A에서 X가 B까지의 곡선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 문제, 그 문제에서 어려웠던 포인트가 뭐냐면 그 정보에서는 t가 1초에 3초까지 정분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곡선기를 바꿔서 풀었어야 됐던 거야. 그 문제는요.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바꿔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바꿨단 말이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내가 여전히 이걸 뭐로 푼 거야? 1, 3으로 푼 거야. 이게 1, 3이 아니고 뭐여야 돼요? F1, F3이어야 돼요. 점 P가 FT, GT라고 할 때. 이해돼요? 그러니까 1초일 때 X값에서부터 3초일 때 X값까지 적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정리해두시면은 내가 그때 어려웠던 것까지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요것만 잘 이해되시면은 별거 아닙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T가 A초일 때부터 T가 B초일 때까지 이 P 점 P의 자치의 방정식을 이 곡선이라고 했을 때 그 곡선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의 X좌표, 이때의 X좌표까지 이 친구의 곡선 길이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A, B보다는 알파, 베타로 써놓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그죠? 정리. 이 정도면은 설명 다 됐고요. 하나만, 이제 별거 아닌 거 하나만 있습니다. 닫아. 자, 힘이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부피를 구해버려요. 쉽게 말해서 뭐 항안인지 뭔지 아바이 순대 같기도 하고 그죠? 순대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부피를 구해버려요. 어떻게 구할 거니? 이런 얘기. 자, 당연히 이 친구는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원기둥도 아니고 기둥도 아니고 뿔대도 아니고 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별거 아닙니다. 구분구조법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원기둥이에요. 이 원기둥의 부피를 VK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X는 A부터 X는 B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 VK를 VK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VK는 어떻게 구할 거야? 인테그랄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 단면적의 넓이를요 SK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요 X를 이렇게 N등분 해가지고 자른 거잖아요? 얘는 당연히 뭐 정확하게 표기하자면 뭐 B 빼기 A를 N등분 한 거겠지만 그냥 아주 작은 X값이라고 하겠습니다. X를 자른 거니까. 그죠? 그럼 이 친구의 부피는요? SK 곱하기 DX였을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는 뭐 할 거야? 첫 번째 부피에서 N번째 부피까지 싹 다 더할 건데 이거를 N을 무한히 쪼갤 거예요. 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테그랄. 자, 이 친구를 내가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걸 s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일 때 여기 x인 순간에 이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sx dx. dx는 뭐예요? 이 조그만 높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디부터? a부터 b까지 싹 다 더하세요.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이게 두 개를 곱해버리면 부피가 나오니까 a부터 b까지 부피를 싹 다 더하세요.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에 있는 부피가 튀어나오겠지? 이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sx가 x일 때 뭐? 단면 적이라고 부른다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요, 이 단면적을 구하는 게 메인 포인트인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문제 하나만 예시를 들어줄게요. 이미 봤을 거예요. 원기둥이 있어요. 이 친구 원의 중심이 있는데, 밑면의 중심인데, 밑면의 중심을 지나게끔 원기둥을 사선으로 싹 자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렸겠죠? 이렇게 싹 자른 거예요. 중심을 지나게끔. 이해되셨음? 그때 요걸로 이걸 부피를 구해봐라. 괜찮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얘를 지나면서요, 밑변에 있는 X축, Y축을 만들어 낼게요. 그럼 밑면이 단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나 이런 생각을 해볼게. 이 반쪽짜리 부피하고요, 이 반쪽짜리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이 반쪽이랑요, 나머지 반쪽의 부피는 서로 똑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 반쪽을 구해가지고 몇 배? 2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잘 봐. 자, 이 반지름이 뭐 2라고 해볼게요. 밑에 반지름 2짜리 원이었다고 생각해봐. 저희 좌표가 마이너스 2였겠죠? 자, 이 원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인 원이었을 거예요. 나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미 x를 잡을게요. 이때 y좌표를 구할게. 이 y좌표가 요렇게 잘리는 사각형의 밑면의 길이가 될 거거든요. 밑변의 길이가 될 거거든요. 괜찮아요? 이게 y좌표인 거야. 그러면은 y는 되겠죠. y는 4 빼기 x제곱에 루트를 씌운 걸 겁니다. 이 길이가요. 괜찮아요? 원이니까 여기가 x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한 거죠. 얘가 지금 x, 루트 4 빼기 x제곱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좌표가. 그럼 이 길이가 2였겠죠. 얘가 지금 y축, x축인 거야. 바닥에 깔아놓은 거예요. 평면을. 자, 그렇다면 다 왔어. 내가 여기를 60도로 잘랐다고 할게요. 60도로 슥 자른 거예요.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야. 그럼 요 높이는요. 이 높이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4 빼기 x 제곱이었을 것이야. 맞나요? 그럼 이 단면의 넓이는요, x일 때 단면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겠지. 그러면 sx는요 2분의 1 곱하기 얘랑 어디 어디였어? 얘랑 얘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루트 3 4 빼기 x제곱. 괜찮아요? 이거 어디부터? 0부터 2까지 정적분 때린 거에 몇 배? 그래서 이 친구의 부피는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분의 루트 3 4 빼기 x제곱 dx 2배가 되는 건데, 얘가 뭐라고요? 이 단면의 넓이라고. 그죠? 단면 넓이 dx 범위, 얘는 몇 2배 한 거예요? 양쪽이 똑같을 거라. 이렇게 푸는 문제를 우리 부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거 풀어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 단면적을 구하는 거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돼요.